인민생활 향상을 주요 정책적 과업으로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룡도업적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따라 세우며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룡도 자욱이 뜨겁게 오려있는 평양 곡산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사교안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15일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주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생산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곡산공장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는 본보기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표준으로 내세울 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는 최상 최대의 용례도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떠나시기에 앞서 우리 공장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겠다고 하시며 종업원들이 다 모일 때까지 쏟아지는 빛발 속에 서 계시던 경야는 총비서 동지 자유로운 영상이 가슴 뜨겁게 오려오곤 합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 그날의 가분한 평가는 그대로 우리 노동계급이 식료 공급의 주체성을 더욱 강하게 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가기 위한 운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그 후 공장에서는 대중의 악량된 요리에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당 생산 공업에 남아있던 시지표들 깨끗이 국산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 전에는 옥당 생산에서 문제로 남아있던 이송화 효소의 공업전 생산 토대를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오모니 우리 당의 손길 아래 신발공업 부문의 전용단이 표준공장으로 훌륭하게 전변된 류원 신발공장에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룡도 자욱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 새로 개건된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유원 신발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운동 신발들이 가지수가 많고 맵시 있고 질이 좋다고 하시면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운동 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 지역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흐뭇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유원 신발 공장이 우리나라 신발 공업 부문의 전용단이 표준 공장으로 전면되게 맞게 신발들을 인민들이 허평을 받고 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강력적인 가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새로 개건된 우리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기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 힘과 기술로 만든 이 설비를 보시면서 대단히 만족해하시고 자력갱생이 제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이 자체로 만든 중창과 또 접착제로 만든 이 신발인데 본래 것보다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만들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람 있는 것이 이 자력갱생입니다. 우리 힘, 우리 기술로 만든 이 창조물이 돼서 그런지 별로 더 자랑스럽습니다.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 생산하려는 생산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소비품들의 질은 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간관 항일전에 나날 항일혁명 투사들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철창 속과 단두대 위에서도 주어의 비관이나 절망을 모르고 조국의 해방과 미래를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습니다. 내일을 위해 살고 내일을 위해 꽃나이 생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열혈의 항일혁명 투사들 속에는 박길성 동지도 있습니다. 항일혁명 투사 박길성 동지는 20대의 유능한 지대장이었습니다. 일찍이 혁명에 참가한 박길성 동지는 1933년부터 왕청현에서 아동국장 사업을 했고 1936년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한 후에는 인차 분대장 중대정치지도를 거쳐서 지대장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던 1939년 어느 날 박길성 동지가
러야령 경찰서 습격 전투 때 그만 놈들의 수류탄 파편에 한쪽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조국의 해방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굳은 신념을 지닌 박길성 동지는 언제나 비관이나 낙심을 몰랐고 싸움마다에서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이런 박길성 동지를 두고 한눈을 가진 박대장이라고 하면은 인민들은 물론이고 적들 속에서도 그 이름이 자자했고 박길성 부대로 하면은 놈들이 감히 달려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1943년 1월에 박길성 동지는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과의 격전 끝에 그만 중상을 당하고 우식을 잃은 채 놈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놈들은 혁명가의 신념을 꺾어보려고 매일과 같이 악작스러운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조국에 대한 그렇듯 열렬한 사랑, 미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그의 혁명적 신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사랑하라. 이것은 박길성 동지만이 아닌 항일의 선열들 모두의 심장 속에 맥박친 신념이고 의지였습니다. 항일의 나날 투사들의 가슴마다에 맥박친 이 신념의 메아리는 오늘도 경야는 총비서 동지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끝없이 밝은 미래를 향하여 총진군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정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 백졸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최대로 발휘하자. 각지에서 장마철 조건에 맞게 있을 수 있는 콧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강계시에서는 장자강을 비롯한 강과 하천들의 제방보수와 바닥 파기에 용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피해 막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운정지구 장장 제방공사 4기를 해난 걸 끝냈습니다. 2달여간에. 그렇게 하고 지금 석현지구 장장 제방소에 달라붙었는데 덜을 선행시키면서 시공의 질을 높여가지고 현재 700m의 한한 제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와 수단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강바닥 파기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또 산골물이 많이 흐르는 위험 폐쇄들을 찾아가지고 하천 정리도 입체적으로 벌리고 있는데 큰 물이 나도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잠진협동농장에서는 관계 물길과 하천 등이 많은 지대적 특성에 맞게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어 큰 물 피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콧물과 태풍 피해 온다고 해서 농자에서 승수로 배수로 치긴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강내의 새끼줄치기와 물도랑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 콧물과 폭우가 들이닥쳐도 물 쭉쭉 빠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이렇게 강릉에 이삭이 한창 유무로 갈 때 폭우가 쏟아지고 빗바람이 불어서 적지 않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냉이와 새끼줄치기, 물도랑치기를 비롯해서 미진된 사업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거 깐깐히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주시 속천 남새 전문 협동 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은 안일과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찾아 제때에 퇴치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쪽에서 지금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소해안 지구닥에서 큰 물이 안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이거 강내바 새끼 둘레치기, 물이 쭉 빠질 수 있게 쿤드랑치기, 강내바 고랑 사이에 30cm 깊이로 물 빠지게 한 대책을 다 세워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큰 물과 태풍이 불어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각성해서
포선을 다 돌아보고 벼랑이 이어진 데는 다시 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넓게 확장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가 오게 되면 밑에서부터 이파리가 말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다 뜯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모 찔러주기를 진행해서 수확기를 앞당겨서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화 관문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솔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무사고 운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문용기중기를 비롯한 솔비들의 점검과 보수를 짜고들고 대동강 큰물 지휘조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언제든지 큰 물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하나의 직업은 모두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지켜야 하는 애국처소입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수십 년간 한 직종에서 성실히 일하는 애국적인 근로자들 속에는 의련먼 무게도 전차 사업소의 묘성 운전사들도 있습니다. 36년을 무게도 전차 182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공훈 자동차 운전사 호명근 동지입니다. 181호 운전사 동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습니다. 무게전차 모름을. 전차에 새겨진 5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의 비율들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인민을 위한 운행길을 달려온 그의 혼신과 위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가 소개되면 인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처소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게도 전차를 이용한 지 이제 한 20년 남아 되었는데 수십 년 세월을 여성으로서 그 차를 만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남모르는 위험을 새기고 있는 그런 분들로 간주합니다. 수도 평양의 고리를 누비는 묘성 운전사들에 대한 손님들의 남다른 관심은 이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애착을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도전차를 자기 살부지처럼 여기면서 고장나면 제 몸에 병든 것 같이 가슴 아팠습니다. 민간한 실은 자체를 한다면서 무조건 찰려서 실동을 보장하고 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동무들도 한몫하는 운전사들로 키우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묘성 무게도 전차 운전사들은 오늘도 진함없는 열정을 안고 자기 일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선교 편집 공장에도 30여 년을 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공들이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직종에서 30년 동안 하루와 같이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군병에 바라지도 않고 고전묵묵이 진짜 말없이 이렇게 일한단 말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키키오키 합니까?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 애국자라는 게 다른 거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애국자지. 어린 김웅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애국의 한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자주 가지게 됩니다. 지금은 연안으로 일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을 모르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동무들이 부담이 됩니다. 새 세대들이 번복이가 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일하려고 합니다. 조국 번영의 밑거름이 되고 후대들이 덕을 보게 하려는 애국심을 안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한 직종에서 자기를 깡그리 바치며 일하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연구사들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이 운용해서 실시간적으로 생산과 소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체계에 망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 규모에서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그 범위를 확대하는 공장 자체 전력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전력관리 기술 장치들을 개발, 갱신,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방향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렇게 과학적 문제들을 따라가면서 해결해주는 이런 식으로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찾고 학부에서 이제 심의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는데 뭐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들, 그다음에 능력 있는 과학자들, 연관 부문 노학자들 모여 앉아서 집체적인 협의를 하고 그걸 이제 모의를 충분히 해서 과학적 주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이제 과학자들이 나가서 당당한 몫을 차지하고 자기 과학적인 주변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현장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에 보내주신 강령적인 소환을 높이 받들고 각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불타는 결의 안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진출자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도없는 용예로 자랑으로 간직하고 귀중한 청춘 시절을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아낌없이 바친 전세대 청년들처럼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두려움 없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애국 청년의 영웅적 기상과 설기를 남김없이 떨쳐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나서 자란 고향과 생활 경리는 서로 달라도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청춘의 리상을 걷필 하나의 마음을 안고 새 처서로 영약 달려나가는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 속에서만 청춘의 꿈과 리상을 걷필 수 있다는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기고 당을 따라 곧바로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중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정말 수만 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연습권을 지어준 것이 최대의 수련이라고 하신 김현은 청소동지의 그 높은 수를 저는 견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의 유교정책 관철의 직업적인 힘과 교역자였던 나의 양심을 다 바치자 내 조국의 청춘내지 제 부등판에 누구나 삶의 뿌리를 내리자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출자들은 1950년대의 유흥전사들과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천리마 시대 청년들의 정신세계를 적극 따라 배워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짜배기 애국 청년이 될 교리를 굳게 다지며 새 처소로 떠났습니다. 저는 세포지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더구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고향 사람들의 당부를 새기고 일을 많이 하여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 꼭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15일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8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15일 현재 전 세계 감염자 수는 2억 794만 5,900여 명, 사망자는 437만 4,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대류행 전염병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15일 하루 동안에만도 아시아에서는 20여만 명의 감염자와 4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악성 비루스의 만연으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3일 2만 명을 뛰어넘은 하루 감염자 수는 련 3일째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14일 하루 감염자 수가 9,716명에 달해서 정전의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감염자 급증의 원인이 변이 비루스들의 묘입과 전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에서도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속에 하루 감염자 수가 며칠째 3만 명 개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인디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소부 지역에서 최근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14일) 현재 10여 곳의 강하천들에서 물이 넘쳐나 약 142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합니다. 사가현, 나가사키현, 후쿠오카현, 히로시마현에 폭우 특별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사가현의 일부 도시에서는 11일부터 내린 비량이 1000mm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흑사태와 큰 물 피해를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음 하이티에서 14일 리터 척도로 7.2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으로 이날 현재 304명이 목숨을 잃고 1,8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1,600여 채의 살림집과 호텔, 학교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파손됐으며 산사태가 나 주요 도로들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번 주에 폭풍우가 들이닥칠 것이 예견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나라 수상은 1개월간의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과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룩해였습니다. 우시에서는 오후 한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삼지연과 회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8월 17일 화요일, 음력으로 7월 초율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와 차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과 오후 한때 폭우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 산지구로서 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장풍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19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20일에는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과 차강도, 강원도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8월에) 들어와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서 농작물들의 매우 불리한 기상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북부 내륙 지역에서도 자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예상치 않았던 지역들에서도 때없이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자주 내리는 것으로 해서 함경북도와 량강도 지역에서 기온과 햇빛 침률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 있고 또 전국적인 범위에서 강수량은 지역별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서는 랭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곳은 농작물들의 수종과 요물기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월 하순에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농작물들의 비답성이 잘 되지 않아서 뿌리 썩은병과 같은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게 되고 해충에 의한 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상순경부터는 대부분 날들이 개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해서 농작물들의 생육 상태에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농작물 비료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